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약학대학 지원 및 합격 전략의 공통사항인 약대 6년제 운영의 본질적인 이유와 이에 맞춘 진로 방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지망하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에 대한 분석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이전 몇몇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학대학 내에 우리가 아는 의미의 약학과 이외에도 졸업 이후에 한약사 면허가 발급되는 한약학과와 약사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 약과학과가 같이 개설되어 있어서 경희대학교 약대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실질적인 지원 전략을 구성하실 때에 많은 혼란을 겪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학과 경쟁률과 입결을 보고 부담감을 느끼신 주로 학업 역량 및 비교과 방향성이 어정쩡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그 다음 순서로 안되면 한약학과라도 그 다음 순서로 안되면 약과학과라도의 느낌으로 눈을 한 단계씩 낮춰서 고민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한약학과는 국내 경희대학교를 비롯해서 원광대학교와 우석대학교 3개 대학교에만 개설된 특수학과일 뿐더러 졸업 이후 국가시험 합격 시 약간의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약사와 마찬가지로 약국 개설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메리트가 높아 어쩌다 한약학과로 돌린 학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약학과만을 노리고 준비를 해온 쟁쟁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라는 점을, 또한 약과학과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설립이 된 만큼 피트시험을 대비한 약외과의 성질이 강해서 약사 면허도 발급되지 않을 뿐더러 피트시험이 폐지된 상황 속에서는 학과 정체성이 여러모로 변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전형 및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와 더불어서 두 연도의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수시 정시 취합 자료입니다. 위의 자료 괄호의 경우 이전 가톨릭대학교 약대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3학년도 기준 입시 전형을 의미하고 있으며 어차피 취합하는 김에 두 연도의 전형 구성도 세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아래 자료에 2023학년도 기준 전형 구성도 기입을 해두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경우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서 6명,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통해서 12명, 논술후수자 전형을 통해서 8명으로 총 26명을, 정시에서는 정시 수능 나군 전형을 통해서 15명으로 총 15명을 모집해서 전체 정원내 전형 인원 기준 4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전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학과를 비롯한 의예과, 치의예과 등의 의학계열 모집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축소되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확대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지원군과 합격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석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나 석소장이 직접 제작할 경희대학교 입결 분석 컨텐츠를 살펴보실 때 꼭 인원 변화로 인한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경희대학교 약학과의 경우 2022년 3월에 대학교에 입학한 2022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최종 등록자 기준 평균 내신이 1.6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약학과를 기준으로는 2023학년도에 들어서 새롭게 모집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컨텐츠를 제작하는 2023년 2월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입결 컷이 발표되지 않아 자료를 말씀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다행히도 2023학년도 기준 입결이 공개되는 5월에서 6월 이후에 제작되는 약대 분석 컨텐츠에서는 모두 최신 입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듯 하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약대들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논술후수자 전형의 경우 국수형 과탐 중 3개 영역합 4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한국사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동국대학교 약학과 논술 전형, 부산대학교 약학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저소득층 학생 지역인재 전형, 논술 지역 전형과 비슷한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약대가 3개 영역합을 기준으로 5등급 이상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4개 영역합을 요구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약학과 영남대학교 약학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부 약학, 미래산업 약학 전공, 인제대학교 약학과 중앙대학교 약학부를 제외하면 3개 영역합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소장이 지난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대 입결은 일반적으로 약대가 개설되어 있는 위치와 더불어서 해당 약대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의료 인프라의 수준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희대학교 병원이 빅5 병원까지는 아니어도 서울권에서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한의학 및 한약 분야와의 융합 연구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탑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피트 시절에는 흔히들 말하는 설중 성경이의 5대 약대로 구분이 되고는 했습니다. 간혹 6년제 학부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이 5대 약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즉 학부 수준의 입결에 따라서 학생들의 약대 선호도에 변동이 오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도 계신
것인데, 사실상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동시에 의료 인프라를 가진 약대가 이 5개 대학교밖에 없어서 신규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될 듯 합니다. 실제로 2022-2023학년도 모두 석 소장이 약대 합격 전략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순종 중에 순종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대학들에 그대로 지원해서 그대로 합격을 했던 경우가 많았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우선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의 역사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동양의과대학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전 경희대학교 의대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의학전문학교와 종합대학교가 합쳐져서 설립이 되는 평범한 의과대학과는 다르게 국내 최초의 한의학도 양성기관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는 동양의과대학을 경희대학교가 인수 및 합병하면서 의학과와 치의학과 및 약학과를 부가적으로 설립한 것이 경희대학교 의학계열 전공들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약학대학 홈페이지를 살펴보아도 시작은 1955년 동양의과대학 약학과로 설립, 그리고 1965년 경희대학교에 인수 및 합병되어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로 승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서 차차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의학 및 한약 방면을 떼어놓고 경희대학교 의학계열 전공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역사적 배경이자 설립 이슈상의 현실이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경희대학교 의대 분석 콘텐츠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합격 전략의 핵심이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사진들은 각각 순서대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자체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적인 융합연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약학자, 세계 시민의식 기반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약사, 제약 및 약학 실무 능력을 갖춘 약사를 양성하는 것이고, 질병 없는 사회 건설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글로벌 탑10 약학대학 진입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목표 부분에서는 복지사회 건설과 문화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전문 약학인의 양성이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교육 목표와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교육 목표의 경우에는 문화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동서통합약학의 유능한 지도자의 양성으로, 또한 경희대학교 약과학과의 교육 목표의 경우에는 아예 약학, 의생명과학의 통합적 교육 및 융복합 연구를 통해서 글로벌 신약 개발과 제약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석 소장이 굳이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교육 목표만 보여드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약학대학 자체의 교육 목표와 약학과, 한약학과, 약과학과의 교육 목표를 모두 보여드리는 이유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을 지망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자주 하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위에서 석 소장이 일반적으로 경희대학교 약대를 지망하다가 입결과 경쟁률로 인해서 부담감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순차적으로 눈을 낮춰서 한약학과 및 약과학과 순서로 지원 전략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 눈치가 조금 빠른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아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원서 접수를 할 때 경희대학교 약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약학에 한약학을 섞어서 비교과 방향성을 잡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경희대학교가 한의학과 관계가 깊으니까 본인의 메인 비교과 방향성 관계에 상관없이 한의학이나 한약학을 약학과 섞으면 섞을수록 경희대학교 자체에 대한 전공 적합성 등이 높게 평가가 될 것이고, 약학대학 세부 모집 단위 중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합격을 하겠지라고 예상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보니 이게 서양의학 기반의 약학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동양의학 기반의 한약학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영 감이 안 잡히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나름대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의 새 세부 모집 단위를 모두 노린답시고 비교과 방향성을 아슬아슬하게 걸쳐 놓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순수하게 약학과를 지망하며 준비를 했던 학생들보다는 약학에 대한 비교과가 부족하고, 또 순수하게 한약학과를 지망하며 준비를 했던 학생들보다는 한약학에 대한 비교과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약과학과를 쓰자니 약사 면허도 안 나오는데 정말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 플러스 면접 가면 무조건 약학과나 한약학과 지원하지 뭐하러 여기 지원했어요와 같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명확히 답변할 말은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봐도 비교과 방향상 동서통합약학이 주요 키워드인 한약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데도 약사 면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꾸역꾸역 약학과에 지원해서 다른 대학교야 약학과와 한약학과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약학과에서 생약을 비롯한 한약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겠다는 지원자의 계획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학교는 약학과와 한약학과가 뻔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왜 굳이 약학과에 들어와서 생약을 비롯한 한약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나, 이런 연구를 할 거면 한약학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와 비슷한 질문을 받고 멘붕에 빠지는 학생들도 종종 있었고요. 석 소장이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소속 각 세부 모집 단위별 교육 목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추가로 약학과를 지망하면서 한약학을 섞어서 경희대학교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고 싶다면 약학 비교과 갈래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한약학 비교과 갈래를 접목을 시켜야지 경희대학교 약학과를 지망한답시고 냅다 한약학 전반을 다 건드렸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경희대학교 의대분석 콘텐츠에서는 의학과 한의학과의 융합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경희대학교 약대분석 콘텐츠에서는 약학과 한약학과의 융합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싶은 학생들이 계실 텐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및 한의과대학 한의학과의 경우 애초에 경희대학교 차원에서 동서융합의학에 대한 정체성을 노리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집합이 형성이 되더라도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는 전제 아래에 두 전공 모두에서 해당 교집합을 긍정적으로 살펴보지만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및 약학대학 한약학과의 경우에는 각 모집 단위의 교육 목표에도 드러나 있다시피 동서융합 약학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사실상 한약학과에 많은 비중이 실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학과 입장에서는 어정쩡한 교집합을 오히려 약학에 대한 전공 적합성의 부족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유전자 제조합 제제, 항체 제제 및 항체 기반 제제, 약 중합체 등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비교과 갈래가 메인인 학생이 경희대학교 약대가 그나마 5대 약대 중에서는 해볼만한 것 같으니까 한약학에 대한 관심 좀 드러내볼까 싶어서 정말 뜬금없이 경옥고 공진단 10전 대보탕을 비롯한 한약재에 대한 탐구를 넣어놓는 경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그간의 면접 후기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양상의 학생들이 어찌어찌 서류평가는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면접평가에서 다른 질문 대비 해당 비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던 경우가 빈번했으니까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콘텐츠를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이전에 본 학생과 학부님들이야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만, 분명히 이미 약학과 한약학이 혼재되어서 비교과가 들어가 있는 학생들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속소장이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양약, 생약, 유기화합물, 천연물, 한약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탐구를 해보면서 약학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경험이 무조건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재라고 하면은 천연물 기반의 약재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관련 자료를 조금이라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 해석의 측면에 다양한 관점이 적용되는 약학적 개념 및 한약학적 개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약, 생약, 한약재 및 천연물의 범주 관계만 해도 관련 법 규정 및 현직자들 간의 논쟁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그 해석이 달라져 오고 있는데요. 경희대학교를 노리면서 약학과 한약학을 동시에 가져가고자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해당 용어에 명확한 구분 없이, 그리고 나아가서 의학, 한의학, 약학, 한의학 업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여러 용어 및 쟁점 이슈들을 간과한 채 이 용어와 이슈들을 혼재해서 활용하면서 겉핥기식으로만 비교과 갈래를 잡아놓는 경우도 정말로 많고, 이것이 결국 서류 및 면접평가에서 두 전공 중 한 전공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오늘 석소장이 말씀드렸던 점들을 부디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또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시간을 꼭 가져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합격 전략을 마련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또 다음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